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특히 알렉산드르 보르딘의 중앙아시아의 초원에서 이 곡에 대한 레딧 글하고 또 음악사 자료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이 곡에 담긴 의미가 뭘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19세기 후반, 그러니까 러시아 제국이 중앙아시아로 막 세력을 넓히던 때 나온 곡이라서요. 그냥 음악만 좋은 게 아니라 그 시대 배경, 민족주의나 오리엔탈리즘 같은 코드들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럼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볼까요? 이 곡이 도대체 어떤 배경에서 나왔고 또 음악적으로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그리고 레딧 글에서처럼 왜 오늘날에도 이런저런 해석들이 계속 나오는지 거기에 좀 집중해 보죠. 먼저 시대적 배경을 좀 봐야겠죠. 19세기 중후반이면 차르, 알렉산드르 2세랑 3세 때인데 이때 러시아가 중앙아시아 칸국들을 막 정복하면서 영토를 넓혔거든요. 보내주신 그 레딧 글에도 나왔듯이 이거 약간 서구 열강들이 식민지 넓히던 거랑 비슷한 그런 제국주의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아, 제국주의 확장의 배경이었군요. 그럼 그게 문화 쪽에는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아까 오리엔탈리즘이란 말도 나왔었는데. 맞습니다. 제국이 커지니까 자연스럽게 러시아 문화계에서도 동방,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에 대한 어떤 호기심, 좀 이국적인 것에 대한 환상 같은 게 생겨난 거죠. 이게 바로 오리엔탈리즘이고요. 음악 쪽에서는 러시아 5인조라고 있잖아요. 이 작곡가들이 러시아 민속음악 같은 걸 막 가져와서 서유럽이랑은 다른 우리만의 음악을 만들자 이랬거든요. 보로딘도 그중 한 명이었고요. 이런 관심은 비단 음악뿐 아니라 그 바실리 베레샤긴 같은 화가들 그림에서도 보여요. 중앙아시아를 되게 사실적으로 그렸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국의 시선이 담긴 거죠. 중앙아시아의 초원에서도 결국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온 거군요. 듣기로는 원래 알렉산드르 2세 즉위 25주년 기념 행사 음악이었다고요. 아, 네. 정확히는 그 타블로 비방이라고 살아있는 그림 전시 같은 거 있잖아요. 배우들이 그림처럼 딱 멈춰있는 그거 배경 음악으로 의뢰받았던 거예요. 근데 행사는 결국 취소됐고 행사는 취소됐군요. 네. 그래도 곡 자체는 반응이 좋아서 당대 최고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였던 프란스 리스트한테 헌정되기도 했죠. 보로딘 본인이 이 곡에 대해 설명을 직접 남겼다는 것도 좀 재밌어요. 넓은 초원에서 러시아 병사들이 호위하는 가운데 아시아 상인들, 캐러밴이 지나가는 장면이다, 이렇게요. 네, 그렇죠. 음악을 들어보면 크게 한 3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클라리넷이랑 호른이 연주하는 좀 차분하고 평화로운 느낌의 러시아 주제, 이게 이제 러시아인을 상징하고요. 둘째는 잉글리시 호른, 이게 오보에보다 좀 더 낮고 부드러운 소리가 나거든요. 그걸로 연주하는 약간 슬프면서도 이국적인 아시아 주제, 이건 중앙아시아 사람들을 나타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악기들이 피치카토,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현을 톡톡 뜯어서 연주하는데 이게 꼭 말발굽 소리 같아요. 이걸 여행 주제라고 볼 수 있고요. 이 3개가 엮여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2개의 중심 선율, 러시아 주제랑 아시아 주제, 이게 서로 막 섞이고 발전하고 같이 나오고, 이 방식이 핵심인 것 같은데요. 진짜 두 문화가 초원에서 딱 마주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거기서 해석이 좀 갈리는데 레딧 글에서도 지적했듯이 가만히 들어보면 러시아 주제가 더 자주 나오고 뭐랄까 좀 더 주도적으로 발전하고 분위기도 좀 더 당당하게 우세하게 들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네, 듣다 보면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음악적 구성일 수도 있지만 혹시 당시 러시아의 어떤 민족주의적인 시각? 그러니까 러시아 문화가 더 우월하다거나 영향력이 크다는 걸 은연중에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꼭 그렇게만 봐야 할까요? 그냥 작곡하다 보니 그 선율이 발전시키기 더 편했다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단정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보로딘 본인이 원래 화학자였잖아요. 맞다. 화학자였죠? 네, 그래서 자기가 이 두 선율을 만들 때 마치 화학 용액처럼 자연스럽게 섞였다가 분리되길 원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과학적인 생각이 좀 반영된 걸 수도 있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음악이 캐러밴이 다가왔다가 저 멀리 사라지는 걸 그린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러시아 주제만 조용히 남으면서 끝나거든요. 이 결말도 좀 생각할 거리를 주죠. 의도했든 아니든 음악 구조 자체가 약간 러시아 중심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와, 진짜 흥미로운데요. 그냥 아름다운 곡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안에 그런 역사적인 맥락이랑 해석의 여지가 숨어 있다니
대충 널랍디고 하고요. 그쵸. 그래서 작품에 나온 시대 배경이나 작곡가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이런 걸 아는 게 음악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냥 듣기 좋은 걸 넘어서 역사나 문화에 대해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힘이 있는 거죠. 이런 곡들이. 자, 오늘 보르딘의 중앙아시아의 초원 해설을 통해서 음악이라는 게 어떻게 그 시대와 역사를 담아낼 수 있는지, 또 하나의 작품을 두고 얼마나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러시아 제국의 확장이라는 큰 배경 속에서 피어난 오리엔탈리즘, 그리고 두 문화의 만남을 그린 선율들까지. 네. 특히 그 레딧 글에서처럼 음악 구조 안에서 러시아적인 요소가 더 두드러지는 걸 보고 민족주의적인 관점을 읽어낼 수도 있다는 해석.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좀 생각할 거리를 주는 것 같아요. 예술작품을 볼 때 그 뒤에 숨은 맥락까지 같이 생각해 보는 게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그러니까 제국주의라든지 문화적 만남 같은 역사적 맥락을 마음에 한번 품고 이 곡을 다시 들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들었을 때 전에는 그냥 평화롭거나 혹은 애수 어리게만 들렸을지도 모르는 그 러시아 주제와 아시아 주제의 주고받음이 이제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새롭게 다가오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